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경제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시장경제는 어떤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교과서 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수업 내용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확인학습, 혼합경제체제, 전통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의 정답 확인하셨습니까? 네. 경제체제, XXX 그런 문제가 정답이 나왔네요. 자, 요것을 보시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표를 채우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에게 1분을 드릴 테니까 우리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구분하는 것을 댓글을 여기 빈칸에 달아주세요. 지금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획경제체제에 대해서 제가 만든 표에 대한 답입니다. 일단 복습 겸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계획경제체제는 경제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해결한다. 그랬죠? 시장경제체제는요, 시장 가격이 해결한다. 마켓 프라이스라고 그랬죠? 자, 의사결정의 주체는 계획경제, 당연히 정부고요. 개별 시장경제체제는 개별경제 주체, 그래서 가게나 기업이 된다. 경제활동의 동기는 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정한 목표에 따라 일한다. 그런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각각이 개인의 사익,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그랬죠? 장점과 단점이 정반대다라는 얘기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한 것만 말씀드리죠. 오늘은 계획경제체제의 가장 큰 장점, 형평성입니다. 반대로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그리고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인 효율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가 없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반대로 시장경제체제는 굉장히 자기가 많이 벌어서 잘 살기 위한 효율성이 높다. 자, 요 표 완성.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칸이네요. 왜 5칸일까요? 제가 정리해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몇지 선다형입니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왜 선생님이 이런 표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특히 우리가 지금 시장경제에 못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자세히 배워보고요.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원리와 이를 위한 제도, 원리와 제도 두 가지입니다. 자,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는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은 큰 제목으로 파란 글씨로 써 있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형광펜으로 보시면 첫 번째, 가격기구와 자기이익을 추구한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자, 여러분 가격기구라는 게 바로 뭐라고요? 가격이죠. 뭐 다른 기구가 특별히 있나요? 어떤 무슨 뭐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가격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격기구라는 것이 시장경제를 해결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기구는
가격은, 즉 price는 자유를 줍니다. 이게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자유로운 선택과 자발적 교환. 시장경제 체제에서 각 경제주체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어디서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자발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유롭게. 뭐에 따라 반응한다고요? 가격에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러한 시장 가격, 마켓 프라이스의 기능은 뭔가요? 내가 뭘 생산할지, 내가 무엇을 소비할 수 있을지 가르쳐주는 신호등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작년에 배웠죠? 네, 아담 스미스가 했습니다. 자, 신호등, 왜 신호등이냐? 가격이 너무 생산비가 비싸지면 생산자는 그것에 대한 생산비가 높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많이 쓸 거냐 아니면 기계를 쓸 거냐 할 때 만약에 인건비가 비싸다면 기계를 쓸 거고요. 그래서 기계를 쓰세요 라는 신호등이 된다는 얘기죠. 또 소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1,000원이었던 게 1,100원, 1,200, 1,300원 올라가면 더 올라간 물건을 사라는 신호등인가요? 가격이 아직 안 올라간 물건을 사라는 신호등인가요? 당연히 가격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에 사람들이 반응하겠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생산을 할 때도 소비를 할 때도 우리 모두에게 신호등의 역할을 한다. 그 신호등에 따라서 인간이 반응함으로 가장 효율적인 시장 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시장 가격은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기구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조정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시장에서 무엇을 살까라고 마켓에 나갔을 때 거기서 우리는 가격에 따라 반응하게 되는데 나는 그 가격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반응하는 시장 소비자도 되고 생산자도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담 스미스 아저씨를 보면서 더 자세히 보죠. 자, 우리 개개인들은 또 시장 경제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기 이익, 사익을 추구하죠. 시장 경제 체제는 개인의 이기심에 바탕을 둔다. 여기서 이기심이란 나쁜 말이 절대 아니다. 여기서 개인의 이기심에 따라서 시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두가게를 합니다. 열심히 만두를 파는 이유는 뭐죠? 열심히 만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개인의 이기심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듦으로 희소한 자원을 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팔았을 때 내가 이윤이 최고가 되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개인들은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자원 배분을 특별히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가격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저절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29쪽 아래의 개념 자료실을 보시면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 얼굴을 보시면 코가 정말 큽니다. 예, 코가 정말 주먹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증진하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이 얼마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한다. 외국 산업보다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안위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며 그 산업을 운영하는 것도 자기 자신만의 이득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이때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래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바로 가격에 따라 반응하는 이기적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 가격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수요자들이 얼마큼 물건을 그 가격에 따라 그 물건을 사게 되고 또 생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보충 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보세요. 네, 그래서 가격이 즉 뭐다고요? 보이지 않는 손해에 반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 나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두를 만들고 너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만두를 사러 나오고 그러면 둘이 만나서 시장 가격에 반응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에 따라서 시장의 분배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그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한 경제 문제의 해결을 주장한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입니다. 자, 자유로운 경쟁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이란 한 페이지 넘겨서 30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경제 체제는 굉장히 자유, 경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누구랑 주로 경쟁을 하느냐? 대표적인 경제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쟁의 가장 기본적 원리가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말한다고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만족감, 가장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걸 바로 뭐라 그런다? 효율성.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이라 그랬죠? 자, 생산자간 왜 경쟁을 하나요? 생산자는 질 좋은 상품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해서 팔므로써 많이 팔아서 이윤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생산자 간에 서로 A기업, B기업, C기업 간에 경쟁을 하게 돼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으로 만들어내서 많이 팔려고 합니다.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는 왜 경쟁하죠? 여러분, 아파트가 아니라 시장에서 떨이 세일을 하거나 자 골라 지금부터 1분간 1,00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팝니다. 갑자기 소비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경쟁을 하게 되죠. 왜? 소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즉 제한된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가장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들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생산자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방금 중요하게 정리한 것처럼 효율성이 달성됩니다.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짐으로써 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을 좀 더 절약해서 그 사회는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함으로써 점점 다른 사회보다 발전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게 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30페이지 탐구활동을 보세요. 네. 자료 1번, 농민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한다. 이러한 일들이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 아니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춰 그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 이 때문에 물건값이 싼 것은 앞으로 점점 더 그 싼 물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사면 살수록 또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서 비싸질 징조가 되고요. 값이 비싼 것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그래서 점점점 싸질 징조를 나타낸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밤낮 멈추는 때가 없게 된다. 그래서 경제는 저절로 굴러가게 된다. 시장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경제학자 코큰 아저씨 누구요? 아담 스미스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의
사마천의 사기열전 학원에도 이렇게 써 있었네요. 자, 자료 2번. 내 물건이 좋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받으려면 기술 개발, 품질 향상, 고유 브랜드 전략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에 드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물건이라도 생산자가 정성을 쏟아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킨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가격이 굉장히 높다. 소비자의 마음에 드는 우수한 상품을 만들었다면 생산자가 원하는 또는 그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도 더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소비자는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노력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이득이 된다. 그래서 우리 속담으로 풀어보는 이야기 경제학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고 자료 1, 자료 2와 관련 있는 시장경제의 원리는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정답 10초 드리겠습니다. 써주세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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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네. 자료 1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맞춰 그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손에 얻는다 라고 그 자료 1 여러분 교과서 30페이지 네 번째 줄 쳐보세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춰 그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손에 얻는다 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무슨 경제 원리라고요? 네,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자료 2에서는요. 자료 2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생산자가 정성을 쏟아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킨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가격이 높다. 예, 여기 줄 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생산자가 정성을 쏟아 입맛에 맞게 변화시킨 상품은 훨씬 가격을 높게 받아서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가 돼서 시장경제의 원리가 됩니다. 자유경쟁, 시장경제 원리죠. 네. 2번 문제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담은 속담이나 격언을 찾아 발표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담은 속담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수업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써보라고 할 텐데 이것도 10초 드리겠습니다. 밑에 댓글로 써보세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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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네,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쓸 수 있었을 텐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로 지어지는 재화라고 생각하는 거 알고 보면 생산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이익 추구와 관련 있는 그러한 격언이요 속담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So free. If I
reason and the answer is dark. If I were a tree, as the words decree, would you bow so low and bend your knee?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는 뭐가 있냐? 자, 일단 여러분 형광펜을 들어주시고 31페이지 파란 글씨에 그어볼까요? 사유재산권의 보장. 넘겨서 두 번째 32페이지 경제활동의 보장. 세 번째 공정한 경쟁의 보장. 다 형광펜을 그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첫 번째 제도, 법, 틀이라고 그랬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에는 뭐가 있냐? 바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사유재산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각자 개인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팔고 싶고 또 교환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유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내게 되고 또 내가 좋은 곳에 투자해서 부동산을 샀더니 그게 몇 배로 오르면 또 그것도 내 재산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따라서 좀 더 좋은 곳에 좋은 물건을 생산하기도 하고 좋은 땅을 투자하기도 하고 좋은 집을 사기도 하고 또 좋은 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된다. 이게 바로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물건을, 좋은 물건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원동력, 즉 시장경제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사유재산권입니다. 두 번째 원리를 보기 전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교과서 31쪽에 보시면 저작권도 사유재산권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네. 네, 저작권도 사유재산권이다. 우리 저작권에 대한 영상 지난 시간에 봤었죠? 네, 그래서 31쪽에 보면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하고 사례 자료실이 나와 있어요.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하나로서 시나 소설이나 음악, 미술, 영화 등과 같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가지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러면 저작권을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즉,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문화 발전을 이루고 이것은 전 사회의 경제적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저는 BTS가 생각나네요. 저작권은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일단 살아있는 동안 무조건 보호됩니다. 또 죽은 다음에도 그 후손들을 위해서 70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저작권이 다 보호가 되나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도. 그런 우리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공익을 위해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놓았습니다. 또 시사 보도나 지금 방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이런 학교 교육의 목적의 온라인 수업, 또 정치적 연설 이런 거를 경우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한 예가 됩니다. 즉 공익,
위해서는 저작권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교과서 32쪽. 두 번째,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자유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 15조에 나와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한다. 여러분 교과서 32쪽에 조그만 글씨 보세요. 헌법하고 갈색으로 써있죠. 제15조 형광펜으로 그으세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선생님, 내 직업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나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배웠죠. 계획경제체제의 직업은 각자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죠. 정부가 지정해 주는 데에 가서 일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헌법 15조 옆에 보시면 굵은 글씨가 또 나와 있네요. 여기도 빨간 펜으로 그어 놓을까요? 계약 자유의 원칙. 내가 계약하고 싶은 회사랑 계약해서 아이돌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 내가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회사와 나와의 계약이죠. 네. 또 직업 선택의 자유. 내가 원하는 직업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유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자, 세 번째,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그랬습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는데요.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합, 카르텔이라고도 하죠. 이걸 규제하는데 이것도 우리 보충자료에 잘 써놨으니까 보충자료 다운받아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합이나 이런 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32쪽에 담합이라고 조그만 글씨로 써있죠? 담합이 뭐냐? 사업자가 상호 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라면 대표적인 기업 뭐뭐뭐가 있나요? 삼양라면? 농심? 팔도? 오뚜기? 예, 뭐 생각나는 게 한 4-5개 정도 되죠. 그러한 기업들이 라면 가격을 올릴 때 과연 담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네,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죠. 담합, 불공정 경쟁행위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격을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1,000원이었던 라면 가격을 우리 다 100원씩 올리자. 그래가지고 신라면도 올라가고 네, 찐라면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면 가격이 같이 똑같이 올라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더 싼 제품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합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어서 담합은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32쪽에 잘 나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첫째, 경쟁을 촉진하고요. 두 번째,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고 세 번째,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확보하는 역할 네 번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각종 진입장려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왜요?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라면 시장에 뛰어드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새로운 무슨 최고 라면 기업이 등장해서 최고 라면을 출시하려고 하면 그 순간 오뚜기, 농심, 팔도 뭐 각종 라면 업체들 3-4개가 짜가지고 가격을 왕창 낮춰버립니다. 1,000원이었던 걸 500원으로.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오는 기업은 이제 막 공장 설비해가지고 라면을 생산했는데 1,000원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와 비슷한 제품인 기존의 큰 대기업들이 1,000원을 받던 것을 500원으로 가격을 갑자기 담합해서 낮춰버리면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곧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작은 기업이 망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대로 가격을 올려버려서 이렇게 경쟁 못하게 진입장벽을 만들어내는 그런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활동하고요. 두 번째, 소비자주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표준 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예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물건을 열어보기만 해도 사용하지 않고 열어보기만 해도 반품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고 나서는 물건을 열어보고 보니까 내가 원래 주문했던 물건이 아니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반품 요구할 수 있게 됐죠. 이게 바로 소비자 주권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대형업체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 아까 여기 같은 맥락이죠. 큰 라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새로 진입하려는 거에 장벽을 만들어서 가격을 갑자기 담합으로 확 낮춰버리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새로 들어온 중소기업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불공정한 대기업들의 담합행위를 막는 그러한 활동을 한다. 그 말이고요. 네 번째, 경제력 비중을 억제합니다. 대기업 계열사들 간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억제하는 제도를 통해 소수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시정한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보면 대기업들이 여러 문어발식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SK 그러면은 통신도 있고요. 건설도 있고요. 또 SK 화학도 있고요.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계열사들이 서로 형제 기업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건설에서 전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화학을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부당하게 내부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더 기업의 덩치를 크게 늘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수기업이 전체에 자기네들끼리 더욱더 윈윈 전략을 통해서 경제력이 그쪽으로 집중되게 되니까 빈부격차가 기업들 간에도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 4가지라는 거.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 몇지 선다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 제가 이렇게 표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장 가격에 기초한 자발적 교환을 이루고 있다. 그쵸? 이게 바로 가격이 뭐다? 신호등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가격에 반응하는 게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효율성을 높여준다. 자, 시장경제 체제의 두 번째 기본 원리는 사유재산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 줌으로써 열심히 노력하면 내게 되니까 경제적 뭐가 된다? 끌어당기는 힘, 유인이 된다. 내가 열심히 좋은 땅을 잘 경작해서 사서 늘리면 늘릴수록 그 땅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니까. 또 저작권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 그 저작권에 대한 예, 여러분이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여러분 그 봄만 되면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죠? 뭐죠? 네, 벚꽃 엔딩이 있죠. 그 벚꽃 엔딩의 작곡가가 누굽니까? 네, 장범준 씨로 알고 있는데 그 작곡가가 그 노래를 작곡한 게 2012년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히트치고 나서 봄만 되면 매년 그 노래가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장범준 씨는 살아있는 동안에 매년 최소 저작권료로 10억 이상이 꼬박꼬박 봄마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필요 없는 분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저작권, 내가 아주 좋은 노래를 하나 만들었더니 그 저작권료로 말미암아서 매년 연봉 거의 연봉보다 훨씬 세죠? 저작권이 들어옴으로써 더 좋은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되겠죠? 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유재산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유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유로운 경쟁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가져오고 그것이 바로 자유 경쟁으로 인한 이익 추구가 됩니다. 자유롭게 경쟁하지 못하게 하면 정반대로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경제적 유인과도 관련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분업입니다. 분업. 우리 경제생활에서는요, 분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요? 나 혼자 옷을 처음부터 실부터 짜가지고 심지어 예전에 같으면 목화 씨앗부터 뿌려가지고 면화를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서 연실을 뽑아서 옷을 작업해서 옷을 디자인해서 만들어냈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굉장히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나는 씨앗을 뿌려서 면화의 그 목화솜만 생산하는 사람, 농부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걷어다가 공장에서 실을 만드는 특화된 사람, 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옷을 디자인하는 데 특화된 사람, 또 그것을 가지고 옷을 판매하는 데 특화된 사람. 그러면 이런 특화라는 게 뭐라 그랬죠? 각각이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게 특화죠? 네. 그래서 각각의 업종을 분업함으로써 옷이 훨씬 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면화를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잘 생산해 라는 특화가 되고 옷을 제일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 라고 특화되고 이렇게 분업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만든 옷을 싸고 좋은 옷을 여러 사람이 분업해서 잘 만들어냈으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체제가 됩니다. 따라서 분업은 항상 특화, 분업, 교환이 같이 다닌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생산성을 훨씬 높여주고요. 옷도 옛날에는 나 혼자 씨 뿌려서 만들어내려면 1년이 걸려있던 것을 이제는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낸다고요? 1분에 옷 한 벌씩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옷이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생산성은 높아지고 희소성은 떨어지게 된다. 아시겠죠? 자, 정리도 다 했으니까 우리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뭐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뭐라 그랬죠? 5초!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뭡니까? 가격이다. 시장 가격이다. 라고 쓰신 것도 정답이에요. 시장경제체제에서 가격은 한정된 자원이 뭐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고요? 배분, 분배 같은 말입니다. 3초. 똑딱똑딱똑딱. 효율성. 여기 의로가니까 적이라고 쓴 거고요. 효율성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해보자.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돼야 합니까? 네. 시장경제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에는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공정한 경쟁보장장치 등이 있습니까? 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에서 어떠한 주체들이 있는지 3가지 주체 우리가 작년에 딴딴딴 배웠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가계는 어떠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까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어렵지 않았죠? 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